안녕하세요. 여러분, 69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정현입니다. 노우지의 시니어이마 채널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늘 고민하고 있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었어?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데 과연 그 운동이 우리 몸에 정말 이롭기만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어왔던 그 운동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저 최정현이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얻은 귀한 임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풀어낼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 바로 노우지의 시니어이마 채널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운동의 세계로 저 최정현과 함께 떠나볼까요? 챕터 1점 요가도 조심하세요.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거. 요가는 부드럽고 차분한 운동이라 누구에게나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가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요가를 안전하고 부드러운 운동으로 생각하십니다. 명상과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훌륭한 운동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요가의 특정 자세들이 오히려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정 요가 자세가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요가원에서 접하는 고양이 자세 캣카우 포즈나 코브라 자세 코브라 포즈 같은 동작들은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젖히는, 즉 척추 신전을 유발합니다. 젊고 건강한 척추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과도한 신전이 척추 후방 구조물, 즉 후관절이나 신경 구멍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거나 신경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더 심하게 눌리면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심해지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68세 김영희 가명 할머님이 떠오릅니다. 평소 허리 통증이 있으셨지만 요가가 좋다는 말에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가를 시작한 지 고작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보니 기존에 있던 요추사에 5번 디스크가 과도한 요가 자세로 인해 더 심하게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요가가 할머님께는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가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유연성 추구보다는 관절과 신경을 보호하는 요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벽을 이용한 상체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팔을 위로 뻗으며 몸을 길게 늘려보세요. 척추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상체 스트레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씩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입니다.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리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허리는 항상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 위주의 요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몸의 이완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동작 중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절과 신경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요가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수영의 함정 어깨와 허리에 부담 줄 수도 있다. 관절에 무리가 없다는 수영. 그래서 많이들 추천하시죠. 하지만 모든 수영 동작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 부하가 적어 관절에 부담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재활 운동으로 수영을 권유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수영을 하면서 오히려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특정 영법의 반복적인 동작과 잘못된 자세에 있습니다. 특히 평영발차기는 무릎에 강한 외부 회전력을 가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은 앞뒤 움직임에는 강하지만 비틀림과 회전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평영발차기 시 무릎을 과도하게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은 무릎 안쪽 인대와 반월상 연골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심하면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형이나 저병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어깨의 회전근개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안정화하고 움직이는 대중요한 4개의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인 팔 돌림 동작은 회전근개에 미세한 손상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하여 회전근개염이나 심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이성호 가명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수영을 시작하셨다가 한 달 만에 왼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극상근의 염증이 심하게 진행된 회전근개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자유형으로 1시간씩 수영하셨는데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깨에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수영을 피해야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영이 안전하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춰 수영 동작을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특히 어깨나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물의 저항을 이용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쿠아 워킹 수중 걷기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 부하 없이 관절에 무리 없이 유산소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중 걷기는 심폐 기능 향상과 하체 근력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수영장 가장자리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늘리는 수중 스트레칭입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하고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유영보다는 수중 균형 유지 운동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속에서 다양한 자세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영은 분명 좋은 운동이지만 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수영 동작이 내 몸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 몸 상태를 먼저 고려하여 현명하게 수영을 즐기셔야 합니다. 챕터 3. 계획 없는 헬스장 운동 기계는 독이 될 수 있다. 헬스장에 가면 건강해질 것 같죠.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운동기구를 쓰면 되려 관절과 근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력 운동은 골밀도 유지, 근감소증 예방, 기초대 사량 증진 등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헬스장 운동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이는 주로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무게 설정 때문입니다. 헬스장의 대표적인 하체 운동 기구인 레그 익스텐션 leg 엑스텐션과 레그 프레스 leg 프레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무릎을 완전히 펴는 동작에서 무릎 관절, 특히 슬개골 페찰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연골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레그 프레스 역시 하체 전반을 단련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을 너무 깊이 굽히거나 과도한 무게를 설정하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어 연골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박동철 가명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하셨는데 트레이너 없이 유튜브 영상만 보며 혼자 운동을 시작하셨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키우겠다며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프레스 기구 운동에 집중하셨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무릎 앞쪽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무릎에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물렁해지고 약해진 상태였죠. 어르신 말씀으로는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기계는 어르신의 무릎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헬스장 기구는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계는 우리 운동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신 거울 앞에서 맨몸 스쿼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구 없이도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연습하면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직접 교정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도록 하고 허리는 곧게 펴는 연습부터 하세요. 둘째, 스텝박스를 이용한 밸런스 운동입니다. 한 발로 스텝박스에 오르내리는 동작은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낙상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죠. 셋째, 헬스장 기구는 보조용으로 활용하고 근육의 느낌을 중심으로 운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게를 드는 것보다 해당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느끼면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무게를 줄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헬스장에서는 기구 사용보다 내 자세 확인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설계를 통해 건강하게 기구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걷기에도 적정 시간과 타이밍이 있다. 걷는 건 아무 때나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시간대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혈관 건강 증진,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제 걷느냐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걷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은 우리 몸의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하게 높아지는 시간대이며 아직 몸의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아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무리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혈관계에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늦은 시간에 걷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높이고 몸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늦게 운동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고 이는 다음날 피로도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길은 낙상 위험도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박수길 가명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걷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산책 중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여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담당 의사는
새벽 운동이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발생한 증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르신께는 새벽 운동이 독이 될 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운동의 타이밍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걷기 시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햇볕이 충분히 있는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도 충분히 합성할 수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둘째, 식후 1시간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느긋하게 걷는 것입니다. 식후 걷기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걷느냐보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걷느냐입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한 시간 동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규칙하게 몰아서 걷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심장에 부담이 없는 시간에 운동해야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복식 호흡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다. 복식 호흡이 좋다니까 따라했는데 오히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복식 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도 불리며 깊고 효율적인 호흡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계 조절, 폐 기능 향상, 소화 촉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하여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조됩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복식 호흡이 무조건 좋다고만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의 움직임을 최대로 활용하여 복부를 팽창시키는 호흡 방식입니다. 그런데 복부 근육이 약하거나 척추기립근 등 근육이나 횡격막 기능 자체가 약화된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복부 팽창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배를 크게 부풀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가슴을 과하게 사용하는 흉식 호흡으로 바뀌거나 호흡,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오히려 숨이 가빠지고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져 어지럼증을 느끼는 과호흡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영숙 가명 할머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숨이 차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요가 수업에서 복식 호흡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식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님의 호흡에 쓰이는 횡격막과 복부 근육이 매우 약해져 있었고 억지로 복식 호흡을 시도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호흡법이 오히려 할머님께 위험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식 호흡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내 몸에 맞는 호흡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복식 호흡을 시도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에 집중하고 호흡, 근육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복합 호흡 훈련을 시도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5초 동안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의 이완을 유도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누운 자세에서 배 위에 손을 올리고 배가 부드러운 리듬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며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억지로 배를 부풀리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복식 호흡보다는 자연 호흡 패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조금 더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호흡은 편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호흡법이 나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바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호흡법입니다.
집안일도 운동이다. 과시는 금물.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굳이 운동을 따로 해야 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이 정도면 운동 충분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집안일은 분명 상당한 활동량을 동반하며 칼로리 소모도 일어나죠. 하지만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안일은 운동과는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하는 집안일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의 특성상 우리는 특정 자세를 취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거나 허리를 구부린 채 설거지를 하거나 허리를 숙여 빨래를 개는 등의 동작 말이죠. 이런 자세들은 척추와 관절의 비정상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됩니다. 특히 척추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받는 압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자세로 반복적인 움직임을 계속하면 척추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디스크 탈출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척추 주변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압력을 주어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최미숙 가명 할머님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집안일을 하고 나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바닥 청소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보니 할머님의 척추 전만이 무너져 있었고 요추 부위에 미세한 디스크 돌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집안일이 할머님의 허리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집안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집안일 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운동을 병행하느냐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를 의식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안일은 30분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여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간마다 허리 펴는 스트레칭 벽 밀기, 상체 후구를 해주는 것입니다. 벽에 기대어 손을 짚고 몸을 뒤로 살짝 젖히거나 양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굳어진 허리를 풀어주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의자에 앉아서 빨래 개기, 식탁에 앉아서 채소 다듬기 등 자세 변경을 통해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를 활용하고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안일은 분명 활동량은 많지만 진짜 운동과는 다릅니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짧고 효율적인 스트레칭과 균형 있는 움직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최정연과 함께 우리가 좋다고 믿어왔던 운동들의 숨겨진 함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운동 습관들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올바른 정보를 알고 내 몸에 맞는 현명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거나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니까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운동해야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우지의 시니어 이막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생활에 작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 최정연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